자, 오늘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부거든요. 1부 보지 못하신 분은요,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1부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80세가 넘으신 부모님이 있으신 분, 또는 본인이 이제 60, 70이 돼서 곧 80이 되실 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80세 이후에 나한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해결해야 될지 제가 생각한 거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공감이 됐던 부분 5가지를 선택해서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80세의 벽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자입니다. 읽어볼게요. 필자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요코후카이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 저자가 의사이신데 노인 전문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자, 이곳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다. 이분이 한 30년을 있었다고 하니까 꽤 많은 연구를 했겠죠. 자,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 중에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 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됐다. 놀랍죠? 네. 85세 이상의 유해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몸에서 암이 발견됐다는 거죠.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80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83살이신데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짬뽕. 저희 어머니 그 짬뽕의 이 면하고 건더기보다 국물을 유난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 짜게 먹는 거 안 좋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짬뽕 드실 때마다 국물 좀 그만 드시라고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좋아하는 국물을 드시지 못하고 면하고 건더기만 드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또 굉장히 맛있게 드셔야 할 그 짬뽕이 맛없게 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이면 모를까 80세가 넘어서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게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100살까지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만큼 누리면서 80, 90까지 사는 거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책의 저자가 이 먹는 거와 관련해서 책 중간에 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다.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풍경은 흔하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 당분, 지방은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네. 80세 이상에서는 이게 과연 그럴까?입니다. 자,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우리 장기 말합니다.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다. 사람은 염분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의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의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수입이 필요한데 주변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 어디 없을까? 요깃 있지. 요깃 쓰는 사람 긱스터 편.
내 주변 다양한 일거리가 모인 요깃 동네 미션에서 원하는 일을 찾아 지원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미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 관문! 나의 엔잡 이력서 NFT CV로 업무 역량을 한껏 뽐내보세요. 한 줄 자기소개와 보유 스킬 및 엔잡 경험 등록으로 나의 업무 전문성 인증하면 미션 합격률 업! NFT CV까지 채웠으니 이제 진짜 미션 지원! 좋은 소식이 오길 기다려볼게요. 아, 미션에 합격했어요. 출근 약속까지 했다면 이제 미션 수행하러 가볼까요? 미션 수행이 완료되면 미션을 맡긴 의뢰인과 미션을 수행한 긱스터 간에 상호 피드백을 남길 수 있어요. 나의 업무 이력과 의뢰인이 남긴 피드백들이 자동으로 쌓이는 NFT CV 덕분에 경력과 평판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고 이제 곧 빛보다 빠른 임금 지급 시스템 빠른 정산도 도입될 예정이라니 기대해도 좋겠죠? 다재다능한 긱스터들이 수익과 이력을 동시에 쌓는 곳.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요깃 동네 미션. 나도 기억 못하는 내 차 정보를 얘가 다 알아서 가져와 주네요. 이렇게 차 번호만 입력을 하면은 내 차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착착착착 나와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K5 하이브리드에다가 이게 2014년형, 심지어 이런 옵션 조건도 다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바로 나왔습니다. 600만 원이 넘네요. 차 있으신 분들은 받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문제는 노화로 인해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배출을 막지 못해서 염분이 부족하게 된다. 이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좀 짜게 먹는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이제 짬뽕 먹으러 가면 어머니께 국물 드시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껏 맛있게 드시라고 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공감된 것은 이 부분인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치매는 누구나 생긴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인지장애, 일종의 이제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네. 자,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는 거의 모든 고령자에 대해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변상이다. 즉 인지장애, 그러니까 이 치매는 병이라기보다는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피부에 우리가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고 이거 다 노화이잖아요. 그래서 치매도 이렇게 노화와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고령자가 되면 이 치매가 어느 정도로 맞냐 하면요. 80대 후반에는 40%, 90세에는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죽을 때까지 인지장애를 겪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이 치매가 발현되기 전에 사망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역시 하나이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기이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준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잘 들어보세요.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다. 네.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전에도 유튜브 영상에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고령자의 뇌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가 됐을 때 치매를 예방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해요. 새로운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죠. 자,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게 있다고 하면요. 이 체력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당장 내일 또 다음 달에 내년에 나이가 들면요.
못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건강할 때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또 주변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만약 내가 내일부터 걷지 못한다면, 또 만약 내일부터 내가 치매라면, 자, 이 상황 앞에서 무엇이 창피하겠어요, 그죠? 또 누구한테 뭐 눈치 볼 일도 없잖아요. 그냥 나쁜 일만 아니라면 마음껏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노년에 치매를 예방하고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 공감이 되는 문장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만약에 80살에 암이 발견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필자, 이 저자는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필자가 본인이 암에 발견된다고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또 음식을 섭취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수록 암은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쉽게 전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투루 손을 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라고 합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대 중반까지는 체력이 엄청 좋았어요. 저랑 이렇게 여행 다니면 뭐 제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70대 중반에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이 노년에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수술을 했죠. 그러고 나서 1년 넘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회복이 잘 안 돼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체력하고 어떤 활력이 수술 받기 전이 100이었다고 하면 수술 받고 나서 허리 통증은 좀 완화됐지만 체력하고 활력이 100에서 30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여행을 멀리 이렇게 자주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드십니다. 1시간만 차로 이동해도 좀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 작가의 말대로 또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노년에 하는 수술은 회복도 더디고 치료 이후에도 이전의 그런 활력을 되찾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나이가 80이 넘어서 하는 어떤 수술, 치료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지해반증이라고 해서 이제 발을 보면 엄지발가락이 이 안쪽으로 휘는 거 조금 이제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수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대를 했거든요. 뭐 내가 하루 종일 뭐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랑 뭐 하루에 20-30분 정도 산책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수술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전 이제 하자고 막 우겼죠. 젊은 사람들도 이 무지해반증이 많아서 하고 나서 이제 편해지는 걸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 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괜히 그 수술해서 이 무지해반증은 치료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뭐 부작용이나 또 기타 문제 때문에 이전보다 잘 못 걷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좀 저자가 그렇지만 80세 이후의 수술은 뭐 암이든 기타 수술이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제가 공감이 됐던 부분인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노년의 재혼, 자식들이 반대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녀들은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대부분 반대하죠. 또 반대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라고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축복한다고 합니다. 하십시오, 재혼. 왜 그럴까요? 이 다음 부분이 너무 현실적인 내용을 적나라하게 적어놔서 좀 웃음이 지어졌는데 과장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아버지 재혼은 반대해요. 어차피 상대방의 목적은 재산이니까요. 라고 한다. 왜냐면 이제 본인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좋은 사람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하면서 축하해 준다는 거죠. 찬성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아버지나 어머님이 고령자이면 이제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돌봄도 함께 부탁해요. 라는 이제 계산이 들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계실 때 느꼈어요. 10명의 효자보다 배우자가 더 낫다라는 거. 아버지가 이제 혈액암으로 투병하실 때 저희가 이제 대소변을 받아냈어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지 의식이 이렇게 또렷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는 게 아버지가 창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지를 벗기고 이렇게 물로 닦으려고 하면 아버지 몸에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갔어요. 뭔가 이제 불편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면 이제 온몸에 힘을 딱 빼고 아주 편안하게 계셨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10명의 효자보다 배우자 1명이 더 낫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자식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입니다. 내 행복을 자식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나의 고통도 자식들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3달 전에 상담 오신 7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셨는데 재혼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찾아오기 1년 전에. 자녀들이 당연히 반대했다는 거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뭐 명절 때도 거의 뭐 찾아올까 말까 하는데 내가 아플 때 이 아이들이 나를 잘 지켜줄까? 사실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아플 때 그래도 나를 끝까지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라는 거죠. 설령 이 여자가 돈을 보고 나한테 왔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재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옆에서 잘 나를 보살필 거 아니라는 거죠.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분의 말씀이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시죠? 네, 이제 마지막 5번째 제가 공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적용해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심하고 살기 위한 최후의 선택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80세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이 이른바 마지막 준비로 고민하게 된다. 딱 한 가지만 조언한다면 이렇다. 남은 돈이 있다면 끝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했으면 어떨까? 만약 부자라면 고급스러운 서비스 시설이 완비된 유황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입주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 집에 그대로 머물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니 최고의 방법이다. 임금으로는 1개월에 500만 원 정도 드니 1년이면 약 6천만 원, 10년이면 약 6억. 엄청난 금액이지만 지불할 수 있다면 괜찮은 소비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일은 권하지 않는다. 자기가 모은 돈은 자기가 다 쓰는 것이 제일이다. 네, 제가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년 전에 오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70대 중반의 이제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과는 2년 전에 이제 사별을 하셨고 홀로 이제 외롭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그 여성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아파트하고 금융재산에서 약 한 15억 정도 됐어요. 내가 재산도 좀 있고 하니까 나이도 있고 자식들한테 미리 증여를 할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됩니다. 절대 반대를 했죠. 노년에 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죽는 날까지 갖고 계시라. 1년 뒤에 그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1년 만에 그 당시에 1년 전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얼굴이 우울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늘졌는데 굉장히 그 1년 만에 얼굴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또 활력도 많이 생기셨어요. 제가 이제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생기셨냐고 여쭤봤더니 친구분의 권유로 실버타운에 들어가셨대요. 이제 보증금하고 이제 월 생활비는 꽤 비싸다 하더라고요. 한 400 정도? 그렇지만 내가 친구도 새기고 거기서 취미생활도 하고 또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밥도 다 챙겨주고 너무 이제 만족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이 자식들한테 미리 이걸 증여를 했다면 이런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 실버타운 그 월 지출이 좀 좋은 데인가 봐요. 뭐 여쭤봤더니 한 4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5천만 원, 10년이면 5억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돈이 이제 15억 정도니까 10년에 5억씩이면 30년 견딜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Gracias. 누나, 우리 가족 결합했지? 당연하지. 갤럭시 S23 KT 프리미엄 가족 결합으로 요금 할인 강인하게. KT. 내가 누군가한테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그 실버타운에서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더 들어간대요. 그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한 달에 400에다가 한 300만 원 돌봄 서비스까지 하면 한 700 정도니까 10년이면 8억이고 20년이면 16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 20년 이상 더 살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돈 갖고 이제 부족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남은 돈 그 한 3, 4억 정도 가지고 이제 재테크를 할까 이렇게 상담차 오셨었거든요. 그래요. 이제 이분을 보면서 너무 이제 만족하시는데 이걸 만약에 자식들 증여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질 높은 삶도 유지하지 못했을 거고 자식들한테 눈치 보며 돈 다 주고 나서 눈치 보며 용돈 받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용돈이라도 받으면 참 좋은데 제가 상담 많이 해보잖아요. 그렇게 다 물려주고 용돈조차도 못 받고 사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한테 절대로 죽는 그날까지 주지 말고요. 내가 죽을 때 상속하면 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누리면서 펑펑 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책에서 제가 공감되었던 부분 5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도 좀 공감이 되셨나요? 이 책은 80세 이상 고령자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이 있다고 하시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고령자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44가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